카네기 연설법 살아본 사람이 이긴다. 나는 처음에 카메라가 무서웠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할 수 있다. 지금은 매주 영상을 올리고 스크립트를 쓰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직업처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엔 진짜 무서웠다. 카메라를 켜면 목이 막혔다. 머릿속에서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다. 3번 촬영하면 3번 다 다시 찍었다. 10번 찍으면 결국 아무것도 올리지 못하고 파일을 지웠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두려움의 문제였다. 오늘 데일 카네기의 연설법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정체를 같이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다. 나의 이야기도 같이. 이 책은 단순한 스피치 기술서가 아니다. 이건 사람을 움직이는 말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자, 시작한다. 나는 행복한 그로서다. 챕터 1 착각을 깨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고 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진단한다. 논리가 부족해서, 말주변이 없어서, 경험이 적어서, 그래서 해결책도 거기서 나온다. 논리 훈련을 받고, 발표 기술을 배우고,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듣는다. 카네기는 이걸 정면으로 부순다. 그게 아니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망신당할까봐. 이 한 줄이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진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미리 상영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영화가 돌아갔다. 말을 더듬으면 어떡하지?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근데 웃긴 건 당시 내 구독자가 30명이었다. 그 30명 중에 진짜 아는 사람은 5도 안 됐다. 그런데도 두려웠다. 카네기는 말한다. 이건 정상이다. 두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두려움 앞에서 멈추는 것이 문제다. 무대에 서는 순간 사람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도망가거나 버티거나. 그리고 대부분은 도망간다. 그런데 카네기의 핵심은 여기서 나온다. 도망가지 마라. 그렇다고 완벽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냥 살아있는 말을 해라. 살아있는 말. 이게 핵심이다. 완벽한 스피치를 목표로 하면 뇌가 멈춘다. 왜냐면 완벽이라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이 부분을 읽고 처음으로 그냥 올렸다. 말 더듬어도 편집 못해도 그냥 올렸다. 그게 시작이었다. 말은 완성된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다. 나오면서 완성된다. 챕터 2 두려움을 이기는 3가지 방법. 카네기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는 완벽주의를 버리는 것이다. 완벽한 스피치는 없다. 이 말이 처음엔 위로처럼 들린다. 근데 사실은 훨씬 더 급진적인 말이다. 완벽한 스피치를 노리는 순간 말은 생기를 잃는다. 연습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외워서 딱 맞게 나오는 말,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왜냐면 그건 살아있는 말이 아니니까. 나는 초창기에 스크립트를 통째로 외웠다. 근데 카메라 앞에 서면 오은 그대로 나오는 말이 어딘가 어색했다. 내가 들어도 어색했다. 카네기의 말대로라면 그게 당연하다. 오은 말은 흐름이 없다. 그냥 재생이다. 말은 흐름이다. 흐름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후부터 스크립트를 외우지 않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순서로 이야기할지, 어디서 감정을 올리고 내릴지 그걸 느끼면서 말하는 연습. 그때부터 말이 달라졌다. 두 번째는 진짜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논리가 아니다. 진짜 이야기다. 성공 사례? 좋다. 실패 경험? 더 좋다. 왜냐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포장된 말은 잊힌다. 살아있는 경험은 남는다.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나를 숨겼다. 저는 이런 책을 읽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봤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원래 말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냥 솔직하게. 그 영상이 갑자기 반응이 왔다. 댓글에 이런 말들이 달렸다. 저도 그래요.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진짜 제 얘기 같아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에게 반응한다. 카네기가 100년 전에 한 말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세 번째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큰 무대에 설 필요 없다. 혼자 말해라. 거울 앞에서 말해라. 친구에게 말해라. 말은 근육이다. 써야 커진다. 나는 가장 처음에 집에서 혼자 녹음을 했다. 카메라 없이 음성만. 그냥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10분 동안 말해봤다. 들으면 엉망이었다. 중간에 흐름이 끊기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결론이 없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다. 그 엉망인 녹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영상도 없었다. 작게 시작해야 크게 완성된다.
챕터 3 사람을 움직이는 구조. 카네기가 제안하는 스피치 구조는 단순하다. 경험, 교훈, 행동 요청 이 세 개다. 복잡하지 않다. 근데 이게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첫 번째, 경험 스토리. 사람은 이야기로 귀를 연다.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시작되는 순간 청중의 귀가 열린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다르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들을 때는 뇌의 특정 부분만 활성화된다.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까지 같이 켜진다. 즉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경험처럼 처리된다. 그래서 사람은 잘 정리된 PPT보다 형편없는 이야기를 더 오래 기억한다. 나는 책 리뷰 영상에서 이걸 직접 실험해봤다. 같은 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소개해봤다. 하나는 목차 순서대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한 영상, 하나는 내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경험과 감정을 먼저 꺼낸 영상. 결과는 비교가 안 됐다. 경험을 먼저 꺼낸 영상에 시청 지속률이 훨씬 높았고 댓글 수도 달랐다. 이야기는 힘이다. 그걸 수치로 확인한 날이었다. 두 번째, 교훈 레슨. 경험만 던지면 끝이 아니다. 그래서 뭘 깨달았는가? 이게 없으면 그냥 에세이다. 교훈이 있어야 이야기가 의미가 된다. 카네기는 여기서 깊이가 나온다고 말한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운이 나빴다고 끝내고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 나는 이렇게 변했다고 말한다. 그 차이가 말의 무게를 만든다.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실수했다. 편집을 잘못해서 영상이 날아간 적도 있고 올린 영상이 너무 반응이 없어서 그냥 삭제한 적도 있다. 근데 그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경험에서 나온 교훈들이 지금 이 콘텐츠의 재료가 되고 있다. 경험은 재료다. 교훈은 요리다. 재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요리가 되어야 사람이 먹는다. 세 번째, 행동 요청 call to action. 말은 행동을 만들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이 질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없으면 말은 그냥 정보로 끝난다. 이 질문이 있어야 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된다. 나는 모든 영상 마지막에 이걸 넣으려고 한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 한 줄이 없는 영상과 있는 영상은 다르다. 행동 요청은 강요가 아니다. 방향을 주는 것이다.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것. 그게 좋은 마무리다. 페이드 브릿지. 챕터 4 전달이 내용보다 먼저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이 죽으면 끝이다. 카네기는 전달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짧게 말해라. 길게 말하는 건 대부분 정리가 안 된 상태다. 짧게 말하는 건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뜻이다. 나는 초반에 영상이 길었다. 20분, 25분짜리 영상들. 근데 지금 보면 안다. 그 길이는 자신감의 문제였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판단을 못해서 그냥 다 넣었다. 짧게 말하려면 이건 안 해도 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결단이 어렵다. 근데 그 결단이 있어야 핵심이 살아남는다. 짧은 말은 강하다. 길어진 순간 힘은 빠진다. 두 번째, 감정을 넣어라. 정보는 머리로 들어간다. 감정은 가슴으로 들어간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항상 가슴이다. 담담하게 말해도 된다. 하지만 감정은 있어야 한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말하려 했다.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정보를 전달하듯. 근데 그게 오히려 문제였다. 사람들은 차가운 정보보다 따뜻한 사람을 더 원했다. 어느 날 내가 읽다가 진짜 감동받은 책을 그 감동을 그대로 들고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책에서 이 구절 읽었을 때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그렇게 말했다. 그 영상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다. 감정은 약점이 아니다. 연결고리다. 세 번째, 눈을 보고 말해라. 시선은 메시지다.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 그 한 가지 차이가 전달의 밀도를 바꾼다. 나는 초반에 원고를 많이 봤다. 카메라를 보다가 원고 보고 다시 카메라 보고.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나를 안 보고 있구나가 느껴진다. 지금은 핵심 키워드만 기억하고 카메라를 본다. 눈을 피하면 말도 힘을 잃는다. 눈을 보면 말이 아니라 사람이 전달된다. 네 번째, 외우지 마라. 이해해라. 외우면 틀리는 순간 무너진다. 이해하면 어디서든 이어진다. 이건 나한테 가장 크게 적용됐다. 처음에는 스크립트를 한 줄 한 줄 외웠다. 그러면 뭔가 안정감이 있었다. 근데 카메라 앞에 서면 그 어운 말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한 줄을 틀리면 전체 흐름을 잃었다. 지금은 외우지 않는다. 흐름을 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그 이야기가 필요한지. 그걸 이해하면 말이 자유로워진다.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 외우지 않는다. 그냥 알고 있다. Chapter 5 영향력 있는 말의 4가지 조건. 좋은 말은 많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말은 다르다. 카네기는 그 차이를 4가지로 압축한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다. 가짜는 바로 들킨다. 사람은 생각보다 내용이 예민하다. 진짜는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전달된다.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가짜인 적이 있었다. 잘 모르는 책을 아는 척 설명하려 한 적이 있었다. 당연히 어색했다. 말이 스스로 그걸 드러냈다. 진정성은 노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진짜로 알고, 진짜로 느끼고 그걸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내가 진짜 감동받은 것만 이야기한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한다. 확신 없는 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더 믿음이 간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두 번째는 확신이다. 확신 없는 말은 듣는 사람도 확신하지 않는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이 많아질수록 힘은 빠진다. 확신은 논리보다 강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확신은 다 안다는 게 아니라는 거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믿는다. 그 태도다.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확신이 있으면 말이 단단해진다. 세 번째는 단순함이다. 복잡하면 아무도 기억 못한다. 단순해야 머리에 남는다. 단순해야 행동으로 이어진다. 나는 책 하나를 소개할 때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걸 넣으려 했다. 5가지 포인트, 10가지 인사이트. 더 많이 넣을수록 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많이 담은 영상보다 핵심 하나가 명확한 영상이 훨씬 오래 기억됐다. 지금은 영상 하나를 만들 때 한 가지 메시지를 먼저 정한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시청자가 딱 하나만 가져가면 된다면 그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그 하나를 위한 것이 된다. 단순함은 빈곤이 아니다. 단순함은 집중이다. 네 번째는 결론 한 줄이다. 좋은 스피치는 마지막 한 줄로 기억된다. 그래서 이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지금도 모든 영상 스크립트를 쓸 때 마지막 줄을 먼저 쓴다. 이 영상의 결론이 뭔지 먼저 정하고 거기서 거꾸로 올라가며 내용을 채운다. 그러면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결론을 향한다. 끝이 강해야 전부가 기억된다. 페이드 브릿지 Chapter 6 나는 왜 이 책을 다시 꺼냈는가? 나는 이 책을 2번 읽었다. 처음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두 번째는 슬럼프가 왔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기술 서적처럼 읽었다. 어떻게 말하면 잘 말하는 것처럼 보일까? 어떤 구조로 스피치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읽었다. 그래서 크게 와닿지 않았다. 두 번째는 달랐다. 구독자가 늘지 않던 시기였다. 영상을 올려도 반응이 없고 뭘 해도 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때 이 책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망신당할까봐.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계속 망신당할까봐 하고 있었다. 구독자가 안 늘면 창피할까봐. 영상이 별로면 비웃음 당할까봐. 그래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고 완벽하지 않으면 올리기 싫었다. 그게 나를 막고 있었다. 카네기는 말한다. 도망가지 말고 완벽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있는 말을 해라. 나는 그 이후로 기준을 바꿨다. 이 영상이 완벽한가?가 아니라 이 영상이 진짠가? 그 기준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졌다. 수치가 달라진 게 아니었다. 마음이 달라졌다. 영상을 올리는 게 가벼워졌다. 말이 가벼워졌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카네기의 연설법은 기술이 아니다. 이건 태도다. 이건 철학이다. 이건 인간에 대한 이해다. 사람은 완벽한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진짜 말을 듣고 움직인다. 사람은 논리에 설득되지 않는다. 감정에 설득된다. 사람은 길게 설명한다고 이해하지 않는다. 짧고 강하게 말해야 움직인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기술이 아니다. 말은 확신이다. 확신 없는 말은 소음이다. 확신 있는 말은 행동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이 싸움은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살아본 사람이 이긴다. 오늘 카네기의 연설법을 같이 들었다.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하자. 하나,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다. 두려움 앞에서 버티는 거다. 둘, 완벽한 말을 목표로 하지 마라. 살아있는 말을 목표로 해라. 셋, 경험을 말해라. 교훈을 말해라. 그리고 행동을 요청해라. 넷, 짧게 말해라. 감정을 담아라. 눈을 보고 말해라. 외우지 말고 이해해라. 다섯, 진정성, 확신, 단순함, 결론 한 줄. 이 4가지가 말의 무게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 살아본 사람이 이긴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들은 당신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고 싶다. 오늘 딱 한 번만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말을 건네보자. 발표 자리가 아니어도 된다. 카메라 앞이 아니어도 된다.
그냥 진짜인 한마디. 그게 시작이다. 행복한 글로써였습니다.